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2022년 2회차 이제 유체역학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한 후기. 이 유체역학 진짜 좀 어려웠습니다. 60점을 넘기는 것 기준으로 진짜 어려웠어요. 아예 뭐 생소하고 이제 안 풀어볼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들이 이제 4-5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있었고, 찍었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꽈락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유체역학은 일단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2회차 유체역학 4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의 차원, 이 차원 해석 문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점성계수는 파스,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고,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이제 킬로그램 퍼 미터 미터 세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보시면은 m l-1 t-1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무차원수가 되는 것은인데요. 처음부터 풀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100번까지 풀고 와서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이제 쉽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답은 4번인데 F mu VL 자, 이 꼴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토크스 법칙 했을 때 3파이 mu v d L이 지금 D로 바꿨을 뿐 나머지 mu v 그 다음에 이건 상수니까 차원이 모두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차원에서 그대로 해보시면은 1 무차원수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풀 수 있는 상황에서만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입니다. 자, 벽면에서의 전다 능력 타우는 mu du dy 요 문제가 되겠죠. 요 문제는 이제 기계공학과 정도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무르르듯이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여기를 y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200만 남기 때문에 뭐 이제 벽면, 뭐 거리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뮤와 200 점성계수와 200 곱해서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3.6 10의 -3 답은 4번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 일부만 잠겼기 때문에 W 공기와 부력 FB가 서로 동일한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최적만 줬어요. 그리고 해빙의 전체 중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를 내가 선정을 해서 그 미지수를 갖다가 풀고 거기서 다시 해빙의 전체 중량을 다시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먼저 해빙에 공기의 무게가 있습니다. W 공기고요. 이거는 잠긴 부분의 부피와 뜬 부분의 부피를 더해서 비중량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비중량은 지금 비중이 이제 0.917로 나와 있으니까 0.917 곱하기 9,800 물의 비중량이죠. 이걸 이제 곱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잠긴 부분의 이제 부피겠죠. 그다음에 액체의 비중량일 겁니다. 액체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해빙이니까 이제 바닷물이겠죠. 그래서 1.025 곱하기 9,80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같다. 이걸 해서 이 미지수를 이제 세팅을 한 거를 이걸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잠긴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대로 이제 중량을 계산해 보시면은 3412 가장 가까운 거 3414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은 한번 알아두시고 요 정도만 아셔도 뭐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경우에는 사실 거의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못 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신경 쓰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5번입니다. 물의 최적 탄성계수, 최적 감소율
몇 퍼센트의 압력,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바로 풀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최적 탄성 계수는 K 그리고 마이너스 부피의 변화 율 분의 압력의 변화량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율과 량입니다. 요 절대값과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밑에 퍼센트는 4% 감소니까 마이너스 0.04고요. 그리고 K가 주어졌으니까 델타 P 요거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80메가파스칼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정수력 문제 중에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어요. 정수력에 대해서 일단은 다 개념을 마스터하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직 성분, 요게 물의 무게다. 요 내용을 좀 추가해서 알게 되시면은 요 문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수력에 대해서 이제 기초 개념 같은 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문제 푸시면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일단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 두 개를 물어봤는데요. 수평 성분 fx라고 된 거는 이거의 이제 투영 면적입니다. 투영 면적의 정중앙, 그러니까 도심이죠, 도심. 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h바, 이건 그냥 1m가 됩니다. 왜냐면은 투영 면적의 도심이기 때문이죠. 투영 면적. 그래서 감마 곱하기 h바 해서 9800이 이제 정수압이 되겠고 정수력은 여기에다가 다시 투영 면적을 곱해서 5880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수직 성분 Fy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바닥에 수평하게 잠긴 거, 수직하게 잠긴 거, 그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잠긴 거 요거는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다 어떤 물의 무게입니다. 물의 무게. 위쪽에 있는 물의 무게를 구할 때 사용하는 이런 공식이었죠. 그래서 수평으로 있을 때는 간단하게 감마 H다 해서 물의 무게를 전부 다 계산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곡선에 이제 채워져 있는 물의 무게를 구하시는 게 이거의 이제 정수력, 정수압을 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부피는 이 원의 면적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파이 r 제곱, 뭐 파이 d 제곱에 이제 r로 바꾼 거예요. d를. 그리고 요 폭이 지금 3m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부피를 먼저 구합니다. 위쪽 있는 이 담긴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정수력, 감마, 요 비중량을 곱해서 92365 요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진짜로. 그냥 일반적인 공식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푸는 건 사실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틀리는, 찍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FH 같은 경우는 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V를 2분의 1 확률로 찍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할 때니까요. 이거 잘 알아두시고 혹시나 나오면은 똑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7번입니다. 자, 작은 모래알 스토크스 유동의 이제 특징. 요건 이제 저속 유동이죠. 이제 작은 모래알.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고 그리고 느리게 갈 때 스토크스 유동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고 이런 문제 이제 낚여가지고 비압축성 유동, 뭐 비점성 유동, 뭐 이런 거 이제 안 낚이려 그러면은 앞에서 좀 패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 못 풀만한 거는 다 제끼고 넘어와야 이런 거 이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8번입니다. 자, 요거 딱 그림만 보면은 이제 유동 유체의 힘이죠. F는 로 큐브이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힘의 크기를 이제 세타에 관한 함수로 이제 나타낸 것은인데 x 방향이나 y 방향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fx와 fy의 이제 합력, fx의 제곱, fy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요걸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 기출문제에서 못 풀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못 풀었다 하시면은 요거
암기를 하시던지 푸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X방향, Y방향. 요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9번. 유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유선의 기울기 dxu는 dy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요거에서 이제 u가 앞에 2x, v가 마이너스 2y 뒤에 거죠. 요 두 가지를 이제 알고 딱 문제 풀어보시면은 바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2017년도인가요? 나온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문제가 되겠는데, 속도 포텐셜을 유동함수로 바꾸는 거. 이거 진짜 좀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XY가 아니고 극좌표계로 줬죠. R, 세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암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 속도 포텐셜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이 속도 포텐셜 R과 요 세타 요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앞에 R분의 1이 하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 속도 포텐셜로 이제 UR과 U세타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UR이 요거니까 이제 풋사이를 요 파셜 풋사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편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편적분을 하면은 처음에 편적분 나오는 거는 요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U세타는 요거 이제 R이 안 붙어요. 여기 이제 위에는 R이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시면은 B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편적분은 이제 합집합의 어떤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UR과 U세타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U세타, BR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수가 바깥에 하나씩 붙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안 푸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51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